2500년 전 시작된 유교. 우리들의 삶의 도리이자 질서이고 문화였다. 한때 유교는 나라를 망친 원흉으로 지탄받았다. 경쟁과 효율, 시장, 세계화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서로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미래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2500년 유교 문명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중국 초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직궁이라는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직궁은 이 사실을 관아에 고발했다. 我是亲眼见证我爹他去偷我们隔壁邻居家的羊，说真的，半夜12点多他跳进隔壁家。 아버지는 이로 인해 체포돼 처형당하게 됐다. 我不敢骗谢老爷，你可以问问他。 이 이야기를 들은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직한 사람이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숨겨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줄 때에 정직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공자의 이 말에는 다른 사상과 구별되는 유교의 독특한 관점이 담겨 있다. 공자는 왜 그 아들을 정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것일까?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아시아에는 서양인이 보면 도저히 이해 못할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유범수 씨는 어머니 산소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 살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 어머님 상에 올렸다. 지나가던 이들이 종종 산소를 찾는다.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관된 듣는데 와서 조문도 하시고 그거 보고 들으십시오. 아이, 네, 지금 세상에 진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3년상을 마치던 날 유범수 씨의 온 가족이 자리를 함께했다. 마스조의 의원은 몇 년 전 한 권의 책을 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며 느낀 점을 쓴 책이었다.
마스조의 의원은 1000km가 넘는 거리를 매주 왕복하며 고향의 어머니를 7년간 간호했다. 이 사연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そしてこの前の選挙では160万票国民の支持で日本一の票全国でから160万票もらいましたからそういうことでもそれはやっぱり時間を費やしてもこういう実際に経験をしてるからっていうんで国民が票を入れたんだと思います。 1세기경부터 유교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 당티하 양은 6년 전 고향에서 올라와 하노이 외곽의 공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 동안 재봉틀 앞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는 월급날. 6년 경력의 당티하 양이 받는 월급은 휴일수당, 특근수당까지 모두 포함해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다. 월급을 받은 당티아 양은 곧장 근처의 우체국으로 향한다. 고향의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기 위해서다. 월급의 절반을 보내고 나면 생활이 더욱 빠듯해지지만 당티아 양은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Tôi đã đi làm và kiếm được tiền rồi, nhưng tôi vẫn gửi tiền về cho gia đình vì nghĩ rằng gia đình, bố mẹ tôi đã nuôi dưỡng tôi trở thành như bây giờ, được như bây giờ. Vậy tôi gửi một chút tiền về để báo đáp về công ơn mà bố mẹ tôi đã nuôi dưỡng tôi trưởng thành. 몇 년 전 중국에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방영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자전거 수레 98세의 노모를 모시고 중국 전국을 여행한 아들의 이야기였다. 아들의 나이는 74세. 늙은 아들은 평생 고향 바깥으로 나가본 일이 없는 어머니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여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 자전거 여행은 3년이나 지속되었다.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还不快乐？快点儿，长寿面，长寿面。 기원전 7세기와 6세기는 인류의 많은 문명들이 깨어난 시기다. 중동의 바빌론에서는 기독교 문명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가 태동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고전인 우파니샤드의 내용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불교 문명을 태동시킨 붓다가 태어난 것도 이때였다. 그리스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리스 사상의 기원을 열었고 100여 년 후 소크라테스가 그 사상을 더욱 발전시킨다. 그리고 같은 시기 동양에서는 노자에 의해 도교가 태동되었다. 또 한 사람의 사상가, 공자가 태어난 것도 이때였다. 공자의 아버지 숭리앙흘은 시씨 집안에 장가를 들어 9명의 딸을 낳았으나 아들이 없었다. 새로 얻은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는 다리를 쓰지 못했다. 그 뒤 공자의 아버지는 60세의 나이에 갓 스물이 된 안징제란 여인을 맞아들여 아들을 얻었으니 그가 바로 공자이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공자는 어린 시절 항상 제사 용구를 진열해 놓고 놀아 예의 바른 태도는 선천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자가 3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곤궁한 생활을 하며 살아야 했다. 공자의 신분은 귀족 계급과 서민 계급 사이에 있는 중간 계층이었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귀족으로 상승할 수도 또 서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공부의 뜻을 품게 된다. 청년 시절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난 뒤 공자는 창고를 관리하는 하급 관리직을 얻는다. 청장년 시절의 대부분을 어렵게 지냈지만 학식과 지혜가 깊어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명망이 높아지자 마침내 공자는 노나라의 관직에 발탁된다. 대사구란 벼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때 공자 나이 55세, 마침내 공자는 자신의 경륜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공자가 대사구가 되고 3개월이 지나자 양과 돼지를 파는 장사치들은 폭리를 취하지 않았고 남의 물건이 땅에 떨어지면 줍는 사람들이 없었다. 노나라가 이처럼 번성하자 이웃 제나라는 위기감을 느낀다. 그리하여 정치를 어지럽힐 계략으로 80명의 미인과 좋은 말 120匹를 노나라에 보내온다. 그러자 노나라의 권력자인 계시가 여학을 즐기느라 사흘 동안이나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심지어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기에 담았던 제육을 나누어 주는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예를 중요시 여겨 모든 행동의 기준을 예로 삼았던 공자는 왕과 신하들이 군주로서의 예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미련 없이 노나라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기원전 496년 공자의 나이 56세. 공자는 노구를 이끌고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는 수레에 오른다. 그것이 무려 13년 동안의 긴 여정이 될 것을, 그리고 힘겹고 고난에 찬 여정이 될 것을 공자와 그 일행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2500년 전 공자가 살았던 곳은 중국 산동성 취프다. 이곳에는 공자의 유적이 많다. 공묘, 공자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이 있는 곳이다. 행단은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은행나무 자리에 만들어졌다.
노벽은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유교의 경전을 모두 불태우려 했을 때 공자의 후손들이 책을 숨겨놓았던 것이다. 공자는 73세 나이에 이곳 취푸에서 세상을 떠났다. 공림, 이곳에 공자가 잠들어 있다. 공자의 제자들은 그 곁에 기거하며 3년상을 치루었다. 중국 황산, 예전에는 휘주라고 불리던 곳이다. 이곳에는 가족의 조상을 모시는 사당들이 많다. 사람들은 사당을 중심으로 대가족을 이루며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 가족 사당 내부에는 효를 강조하는 글씨들이 가득하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조상은 대대로 집안의 자랑이었다. 이 지역의 8대 가문 중 하나인 나씨 가문의 사당. 후손 나회정 씨는 이 사당을 지키며 가족들과 살아가고 있다. 但是在这个村子里一直没出去的，他依旧还是定居在这个地方，因为这个地方就是祖上看中了这个地方，他就愿意子子孙孙这样子下去。 나회정 씨 가족 역시 지금도 4대가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은 농사를 짓고 나회정 씨 부인은 집안 살림을 책임진다. 90세가 넘으신 노모도 아직은 정정하게 집안일을 참견하신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 지역의 곳곳에는 패방이 세워져 있다. 극진한 효자, 나라를 구한 충신, 정절을 지킨 연료만이 이 패방이 세워지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 국가가 효와 정절을 장려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휘주의 지방지에는 자기 살을 잘라낸 67명의 효자 이야기가 기록돼 있다.母亲身体可安好？母亲，母亲身体好些了吗？ 휘주의 한 마을에 폐병 걸린 어머니가 있었다. 母亲，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4명의 아들이 있었다. 你们进去看看吧。 갖은 약을 써도 어머니의 폐병에 차도가 없자 큰아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어머니를 위한 치료약으로 쓰기 위해 자신들의 몸에서 살점을 떼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형님들끼리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면
어머니를 가장 고생시킨 제 살점을 먼저 도려내야 합니다. 너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지도 모른다. 성인이 된 후에도 효도할 길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형님들끼리만 이 일을 한다면 소리를 질러 형님들이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깊은 밤 은밀히 자신의 몸에서 차례로 살점을 도려냈다. 다음 날 아들들은 살점을 넣은 채 약을 다렸고 폐병에 걸린 어머니는 이 약을 먹고 한결 나아졌다고 휘주의 기록은 전한다. 이런 효의 행위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입되고 격려된 결과였다. 옛 왕실의 도서관이었던 장서각에는 유교 문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이 보관돼 있다.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삼강행실도, 역대 충신, 효자, 연려 105인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정조 때 편찬된 오륜행실도 역시 오륜의 모범이 되는 150인의 행적을 담고 있다. 그 중에는 공자와 제자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고월한 사람은 고향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집 떠난 것을 후회하며 울다 결국 자살을 했다. 이를 본 공자는 제자 13명이 고향의 부모에게 돌아가도록 허락했다. 공자 사후 300여 년 뒤에 한나라 문제 역시 유명한 효자였다. 황제의 몸으로 잠도 안 자고 옷도 안 갈아입으며 병석의 어머니를 직접 돌봐 칭송의 대상이 됐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부모님이 나물만 먹고 지내자 100리나 떨어진 먼 곳에 나가 고된 일을 했다. 그 품삯으로 쌀을 사서 돌아와 부모님을 봉양한 효자였다. 얼음 위에 누워 잉어를 잡은 효자도 있었다. 한겨울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을 잡기 위해 체온으로 얼음을 녹이자 얼어붙은 강이 갈라지며 잉어 2마리가 스스로 뛰어올랐다고 한다. 오맹은 8살의 유명한 꼬마 효자였다. 한여름밤 부모님 대신 모기에 물리려고 웃옷을 벗고 잠을 잔 것이다. 이러한 효의 전통은 공자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논어에는 3년상을 비판한 제자와의 대화가 수록되어 있다. 스승님, 3년상은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이나 정치를 놓고 있으면 제도와 질서가 흔들리고 말 것이고 문화와 예술을 3년 동안이나 돌보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1년이면 묵은 곡식이 없어지고 핵곡식이 날 정도로 오랜 기간이니 1년으로 끝낸다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아야, 넌 1년 만에 복상을 끝내고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게 된다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거라. 자식은 3년은 되어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는 법이다. 따라서 3년의 상은
천하에 동영되는 상례인 것이다. 제아도 3년 동안은 부모의 품속에서 사랑을 받지 않았겠느냐. 공자가 효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한 효경. 공자는 효를 모든 덕행의 근본으로 보았다.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을 좀처럼 미워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만물을 사랑하는 인의 마음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는 효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이 당대에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다. 노나라를 떠난 공자는 자신의 사상을 실현시킬 나라를 찾아 중국 대륙을 방랑한다. 공자의 나이 56세에 시작되어 68세까지 무려 13년 동안 계속된 정치적 여정을 일컬어 주유열국이라 부른다. 후대 한 역사가는 공자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공자는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고자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70여 명의 임금을 만났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위나라의 영공을 만나는 장면의 기록은 가장 처연하다. 영공은 날아가는 기러기나 쳐다보았지 공자의 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주유열국 중에 공자는 적어도 3번의 목숨을 위협당하는 고난을 치르게 된다. 당시 성 밖에서는 춘추시대의 혼란을 틈타 도적대가 출몰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공자 일행은 뿔뿔이 흩어진 후 정나라에서 만나기로 한다. 오랜 방랑과 고난에 지쳐 성문 앞에 도착한 공자의 모습을 사마천의 사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 처량하고 축 처진 모습은 상갓집의 개와 같은 형색이었다. 기원전 484년 공자는 마침내 노나라로 돌아온다. 그는 끝끝내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73세로 숨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그가 남긴 사상은 그 후 2500년간 동아시아 대륙 사람들의 말하는 법과 생각하는 법, 행동하는 법을 지배하게 된다. (20세기) 아시아에서 유교는 나라를 망친 주범으로 비판받았다. 중국에서 공자 사상은 낡은 봉건 사상으로 지목돼 탄압을 받았다. 중국의 홍위병은 공자의 사당과 공자상을 부수고 유교 서적을 불태우고 비석을 깨뜨렸다. 2000년이 넘게 동아시아인의 생각을 지배하던 유교의 사상은 철저히 배격되었다. 이 차 대전 중 많은 일본의 젊은이가 헛된 죽음을 당했다. 이른바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였다. 자살 공격으로 죽은 청년이 5,000명에 달한다. 당시
가미까지 조종사였던 하마조노 씨. 그는 살아남아 고향에 돌아왔다. 200명의 동기생 중 살아남은 2사람 중에 한 명이다. それと特攻隊行くようなやつだから暴力団みたいなところ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かもしれんけど、虫も殺しきらんようなのばっかりですよ。人がいい、誠に人のいいのばっかり揃っちゃった。パイロットっていうのはあんなのを教育したのかもしれんけど。 하마조노 씨가 기억하는 조종사들은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한 용감한 전사들이 아니었다. 당신은 이미 패전이 확실한 전쟁 말기, 자살 공격으로도 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자살 공격을 위한 출격을 거부할 수 없었다. 충성은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명제로 가미까지 훈련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육받았다. 교육을聞かせるわけですよ。でも完全に人間がバカになってるわけですよな。国のためならもう言うことはない、まっすぐ死んでいけばいいです。 메이지 시대에 들어 유교는 천황에 대한 국민들의 맹목적인 충성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활용된다. 당시 군국주의 세력은 교육칙어를 제정했고 일본의 전 국민들에게 이것을 외우도록 강요했다. 교육칙어에는 유교의 덕목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할 것,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용기를 다해 봉사할 것,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성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같은 개념으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이데올로기였다. 近代以後の儒教はですね、天皇制によって、活用された儒教と言えます。教育直後の中に儒教道徳が全部取り入れられました。ですから近代以後の儒教はですね、天皇制イデオロギーと教育直後と切り離さない。 유교의 고장 황산에는 여자 조상을 따로 모시는 사당이 있다. 사당 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여성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여인들의 행적을 기리는 그림에는 천리길을 달려가 남편의 시신을 수습해온 여인도 있고 죽은 남편을 따라 자살한 여인도 있다. 현판에 쓰여진 나 아자를 자세히 보면 중간 획이 끊어져 있다. 가문을 위해 나를 버리라는 의미이다. 설 씨의 남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병으로 죽었다. 당시 휘주의 사람들은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자신의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 자살을 택하는 것이 명예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 씨도 자살을 결심했지만 사촌 오빠가 이것을 말렸다고 휘주의 기록은 전한다. 남편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다. 정당한 이유로 죽으려는데 망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게는 늙으신 시부모가 계시질 않느냐. 네가 그분들을 공양할 수 있다면 죽은 네 남편도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다. 세월이 지나 시부모가 돌아가시자 설 씨는 다시 자살을 결심하고 사촌 오빠를 찾는다.
남편에게 할 도리를 충분히 했으니 살아있어도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로 사촌 오빠는 설 씨를 다시 한번 설득했다. 不要责怪自己，你就听哥哥一句吧。 이제 와서 제가 약속을 어긴다면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굶어 죽기로 결심한 설 씨는 곡기를 끊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녀의 도덕적 행동을 애도하고 찬양하기 위해 손님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대개 여인들이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얼굴 한번 보기도 전에 결혼할 남자가 죽어버린 약혼녀들에게도 자살이 권장되었다. 단식을 하던 설 씨는 더 이상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다. 옛 휘주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지금도 전해진다. 이 지역 역사를 기록한 지방지에 의하면 16세기 이후 휘주에서만 897명의 여인들이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 자살을 택했다. 중국 전체로 보면 명청 시대에 6만여 명의 자살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대구 현풍면에 있는 한 정려가 이 집안의 여인 중 6명이 조정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강도를 만난 남편을 대신해 죽은 여인, 외적에 몸을 더럽힐까 두려워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여인이 그들이다. 열부 안동권 씨는 결혼한 지 1년도 못 돼 남편이 죽자 스스로 물을 마시지 않고 죽음을 택했다. 각 지역 지방지에도 연료들의 기록은 흔하다. 충청북도 진천에 살던 한 부인은 병든 남편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였고 결국 남편이 죽자 소금물만 마시다 남편의 뒤를 따랐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에도시대 농촌에 시집온 가스라는 여인의 남편 역시 병으로 일찍 죽었다. 그러자 가족들이 그녀에게 시동생과 결혼해 집안의 대를 이을 것을 강요했고 여인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황산은 역사적으로 연료와 효자가 많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복지 향상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여성위원회이다. 이들은 정부 산하기관으로 여성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종속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여성위원회는 가정 내에서의 남녀 평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를 위해 모범이 되는 가정을 선정해 포상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다. 你要自强自立，你要自己养活自己，劳动光荣。就是讲政府这块吧，推动，其实我们中国妇女解放运动可能跟西方不一样。
최근 중국에서 유교가 다시 부활하는 흐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005년부터) 중국은 공자 제사를 국가 주관으로 지내고 있다. 국가가 공자를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56년 만의 일이다. 제사는 국가 고위급 간부들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온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루어진다. 공자가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니구산의 부자동도 성지로서 세 단장 중에 있다. 국가 최고의 유교 교육기관이었던 베이징 국자감도 한창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때 타도 대상이던 공자가 중국의 스승으로 복권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베이징의 초등학교에서 유교 경전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100여 개에 이른다. 作为大军呢是可以没有主帅的，但是作为一个人却不能没有志向，这个就是孔子告诉我们的道理。 유교를 받아들였던 베트남도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시종 마을을 이루어 살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유교적 삶의 형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유교적이었던 나라는 한국이었다. 조선시대의 국가 의례, 제도는 물론이고 일상적 삶의 구석구석까지 유교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서구와 현대화된 오늘날에도 유교적 관념은 남아있다. 유교라는 것은 절대로 치워지지 않는 사상입니다. 워낙 우리 그 생각 속에 겉보기에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참 왜 메마르면은 샘이 이렇게 밑으로 땅 밑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죠. 그것처럼 우리 의식의 밑바닥에 유교적인 생각이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유교. 이 산업화되고 현대화된 속도의 시대에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여성들의 자립적 삶을 주장하는 황산 여성위원장 리 렌링 씨에게는 올해 고3 된 딸이 하나 있다. 렌링 씨는 딸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효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都有自己的一份工作，收入也稳定，退休了嘛也有养老金，所以对小孩子呢也没有太多的依靠。我觉得只要孩子自己感觉到自己过得好，我觉得我们就行了。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딸이 효심을 간직하기를 바라고 있다. 딸을 데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할머니 집을 방문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할머니는 한때 직장에 나가는 렌링 씨를 대신해 어린 딸을 돌봐주기도 했다. 할머니는 요즘 아기 신발을 만드느라 바쁘다. 장차 손녀가 결혼해서 낳을 아기를 위한 신발이다. 렌링 씨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이러한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보답할 수 있는 정서적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如果你在家庭里面你都做不好一个女儿也好，媳妇也好，儿子也好，你都做不好，你也想在社会上去做一个好领导啊，或者是优秀的企业家啊，我觉得好像这种也很难。为什么？因为社会上打交道还是人跟人打交道，对吧？你不管一切事情，最后还是由人来完成的，还是人的活动。实际上社会活动就是，我感觉到的话，做人孝心非常重要，起码的一个。那像老杨，我是亲眼见证我爹他去偷了我们隔壁邻居家的羊。 양을 훔친 아버지를 고발해 사형장에 서게 한 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러한 마음의 토대가 없이 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 아들을 비난한 공자가 걱정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회와 자연에까지 이르는 사랑의 첫 번째 단추이고 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면 더 큰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공자의 관점이다. This virtue of filial piety extends very naturally outward. It's the virtue on which other cardinal virtues are built. That is, if you are filial, if you are obedient, if you show respect, if you love your parents, then you know obedience, you know respect, and you know love toward others outside the family. 공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 효를 중요시했지만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민자건은 요충지의 책임자를 맡으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절했다. 당시의 권력을 부당한 정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공자는 부당한 정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민자건의 이런 행위를 크게 칭찬했다. 가미까지의 자살 공격은 부당한 권력에 의해 이용된 헛된 죽음이었다. 유교의 사상 안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의 효와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던 여인들. 그것은 유교의 전 역사가 아니라 유교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을 했던 특정 시기에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无非是要通过褒奖它、展示它，来达到一种就树这种社会风气。当然了，在今天看来啊，这个历史上徽州出了那么多烈女啊、贞女啊，在当时这个时代，仿佛有它合理的存在的合理性。那么在今天看来的话，它仿佛也有某种比如愚昧啊、无谓的为理学而牺牲的这么一种嫌疑。 경기도에 사는 신수경 씨. 직장 생활을 하는 주부이고 두 아이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평소에 세제가 필요 없는 친환경 수세미를 만들어 쓴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인터넷을 하던 신수경 씨는 남아공에 살고 있는 한 블로거가 올린 글을 발견했다. 에이즈에 걸린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바자회를 열어보자는 제안이었다. 두 달 후 서울에서 실제로 바자회가 열렸다. 그날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신수경 씨는 친환경 수세미 100개를 기증했다. 일주일 정도 계속
밤을 새서 만들었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쌀을 기증한 농부도 있었고 브라질에서 앞치마를 만들어 보내온 사람도 있었다. 이날 얼굴도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 2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 마음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분홍색이야. 이거? 응, 맞았어. 모임을 처음 제안했던 심샛별 씨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제가 엄마 입장이 되고 난 후에 애들을 돌본다든가 애가 뭐 아프고 배가 고픈 게 어떤 것이라는 걸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배가 고팠을 때는 저렇게 하고 뭐 짜증을 내고 그다음에 울고 아프고 그런 걸 겪었는데 그 어떤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울다가 힘이 없어서 울지도 않고 그런 걸 보면 그 친엄마는 아니지만 똑같이 느껴져요. 들었어? 얼마라고 불렀어? 친환경 수세미를 만들어 기증했던 신수경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게 있다 그랬어. 완전 많이 팔려. 많이 팔렸어? 어떻게? 제 경우에는 가족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넓게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약간 그 공동체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나라와 또 세계 그렇게까지. 한국의 위대한 유학자 퇴계 이황. 퇴계는 유교의 핵심 사상을 10장의 그림으로 정리한 성학 10도를 남겼다. 성학 10도는 가정에서 효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랑의 여정이 이웃과 인류를 거쳐 우주 만물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인간은 넓게 보면 자연의 품 안에서 태어나고 자랄 수 있었던 자연의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안의 모든 존재들은 우리에게 형제와 같다. 효에서 시작된 사랑이 마침내 천하의 사람과 자연에까지 도달한 것. 그것이 바로 인의 사상이다. 맹자는 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人与人之间的冲突造成的道德的危机啊，还有的话，人的心灵的冲突有精神危机，或者信仰危机。那么文明之间的冲突呢，也造成了一些价值的危机。所以这样子的话呢，就是说，当代人类所面临的这样一些共同的冲突，那么怎么样去化解，对吧？这个的话呢，也是就是说，不仅是中国学者需要考虑的问题，也是世界各个国家啊很多这个学者考虑的问题。那么儒学的话呢，在这个化解冲突当中和危机当中呢，有它一定的这个资源。 서구 물질 문명을 따라가기 급급하여 앞만 보고 달려온 현대 아시아인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 또한 사실이다. 子供が殺されたりとか親が虐待されたりとかこういう社会でいいのかなと。お金持ちになってテレビはある車があるけれども非常になんか心の中に寂しいものがあると。だからむしろ貧しい時代にみんな家族が 力を合わせて、農家でね、田んぼを作って米を育てるそういう時の方がむしろ良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物質的には貧しくてもそういう今気持ちになってきてると思いますんで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현대를 사는 이 아이가 과거처럼 3년상을 지내거나 자기 살을 잘라 부모에게 봉양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준이에게 감사하고 그 고마움을 갚으려는 마음조차 필요 없을까?
늙고 힘없는 할머니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이웃을 모른 척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랄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마음이 필요 없을까? 인의 사상은 흘러간 과거의 옛 가치일 뿐일까? (2500여) 년간 걸어온 여정의 한가운데 아직 우리가 있다. 공자가 총애한 제자 자공. 그는 어떻게 중국 최초의 재벌이 되었나? 세계화된 경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교의 전통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가? 어린 것들은 효제와 몸가짐만 알아야 하거늘 이익이란 글자가 어쩌자고 마음에 싹트서 입에서 나온단 말이냐. 이번 달에 10만 5천 양이 수입이 잡혔는데 총 지출은 얼마요? 생활의 농감도 하루키요 구이시바떼 岸田バイガン先生の